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는 무형문화재 공시장 전승교육사 김철호라고 합니다. 현재 공시전수교육관 관장을 맡고 있으면서 활과 화살 기능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호국정신과 문화유산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활 그리고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궁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렇죠. 궁은 활을 말하고요. 시는 화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만든 장인을 궁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선시대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조선군의 주요 무기는 활과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만들었던 궁시장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이런 궁시의 명맥을 김철호 궁시장이 광양 궁시전수교육관에서 대를 이어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김철호 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김기 궁시장에게 화살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뭐 대를 잇는다는 게 보통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화살을 만드는 네. 활을 만드는 이 일까지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나도 궁시장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좀 이유가 있다고 하시던가요? 네, 김철호 궁시장은요. 궁시장이 되기 전에 직업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어울리잖아요. 직업군과 화살. 그러게요. 네. 그래서 군인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이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아버님을 도와서 화살을 만들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카본 화살이 나오면서 이 전통 화살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아버님을 보면서 고민 끝에 궁시 전수자로서 전수를 받고 궁시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80년대에 카본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90%, 95% 아니면 어떨 때는 막 97, 8%까지 시장이 점령당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데리고 있던 전수자들도 다 이제 다 떠나버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너가 조금 이 시기가 좀 그런지 나 혼자서는 좀 버겁다. 라면서 저한테 살짝 약간 그 뜻을 비추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집 같은 경우는 간의 수공업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 일이 손에 익었던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을 도와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초는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을 도와드렸던 거고, 군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버님 때문에 김철호 궁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화살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네, 김철호 궁시장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화살을 만들면서 이 방이 작업실이자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나고 자라면서 생활 자체가 활과 화살을 함께했던 거죠.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지 않을 정도로 네. 전통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전수자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활과 화살을 만드는 전통 방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을 사람 손으로 시작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하나로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130여 정도의 공정을 맞춰야만 하나의 화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만드는 것은 인내, 연속, 느림 속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10개를 주문하거나 20개를 주문하면 그게 똑같아야 하잖아요. 어떤 화살은 무겁고 어떤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0.1g까지 제가 정확히 맞춰드리면 자연적인 대나무. 대나무가 반듯할 것 같지만 절대 반듯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옆에서는 삐뚤어지만 이렇게 세워서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구우면 순간적으로 조직이 연해지거든요. 그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쫄대라는 걸 가지고 일일이 반듯하게 구워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뭐 전체 과정을 보면 한 130가지 정도의 공정이 있죠. 건조부터 해가지고 대를 갖다가 분류하고 뭐 하는 것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뒤에 하게 되면 한 달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화살은 빠르지만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빠름을 완성하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빠름을 완성하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네.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본인이 우리의 역사를 함께한 화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궁시가 우리나라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를 백이민족 등 다양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김초로 궁시장은 활과 화살의 민족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과 화살의 민족이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 휩쓰는 것도 보면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네. 우리나라와 화살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과 또 보훈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별명이 동이족이잖아요. 활을 잘 쏜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활자 자체가 이자라는 게 그 큰 대자에다 활궁자, 진짜 활을 잘 쏜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이름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현재 보면은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휩쓰는 거 보면은 왜 저러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연관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도 보면 활과 화살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었던 거. 전쟁을 하면서 전투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 화포에다가 화약을 넣고 쓰는 신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000명이 안 된 2,700명을 데리고 3만 명의 군사를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 이번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화자 때문이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냐면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살의 힘이, 활과 화살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 김초롱 궁시장은요, 전수교육관이 활과 화살을 만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전수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활과 화살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그 부분들을 많은 이들과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아니면 자부심 아니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 한 종목이지만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또 우리가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것을 잊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온전하게 전승체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활용 사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마을학교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승이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 네, 우리 전통이지만 이걸 이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이 궁시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10분 정도 계신다고 해요. 딱 10명. 근데 이게 또 많은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초롱 궁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자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보지 않고 좀 자립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회적 기업에 좀 도전을 했어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인 상황인데 그래서 그 작품 개발도 하고 판촉물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하면 어느 정도 약간 지원받은 부분을 사회 공헌 활동으로 또 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스스로 좀 해보고 싶어요. 일어나 보고 싶어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는 정부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 손벌리기보다는 진짜 한번 자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서 전승 체계를 유지하는데 또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네, 고든 대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철호 궁시장. 오늘도 전통 화살의 맥을 잇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